농담이고 보면 알겠죠. 선정능력 2번 출구 서울벤처대학원 예. 소셜 19기 공개 강좌가 곧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시간 내면 그냥 시작합니다. 몇 분 정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요.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 예전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보강, 더불어 들으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늘 한 번에 다녀가신 분들한테는 늘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 두 분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실제로 한 6, 7분 정도 돼요. 네. 저희 과정의 특징이 이상하게 개강의를 안 하고요. 개강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한 그 전통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썰렁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그 구성에서 가시다 보면 지난주에 안 나타났다 이번 주에 나타나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반 다른 좀 강의랑 좀 다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강의를 지금 밥벌이 삼아서 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나 SNS 정말 좀 알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 가서 좀 딱 좀 들어볼 데가 없다. 또 이 나이에 또 가서 듣기 애매하다.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이쪽이 이상하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 편성이 돼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광고 행사하는 분들 혹은 이제 학생들 오는 경우도 한데 아마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젊은 피가 좀 몇 분 올 것 같아요. 자, 저랑 오늘 강의를 했다가 한 도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빠졌거든요. 메꿔지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딴 분들은 되게 대충 나중에 소개를 하시겠지만 일단 두 분이 좀 육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지금 어디서 뭐 하는 분이신지 사람하고 일단 어떻게 우리도 소개하고 시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인사를 받았으면 강연을 하는 게 예의인가? 하시죠. 그렇겠죠? 저부터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잠깐 말씀 나눴듯이 최규문이라고 하고요. 2010년에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책을 써서 내면서 이제 국내에서 이 페이스북에다 소개를 먼저 하면서 졸지에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거의 한 2010년 말부터 지금까지 꼬박 한 5년 정도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SNS 마케팅이나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타칭 대한민국 페이스북 전도사라고 스스로 좀 부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으려고 늘 좀 새로운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한 2년인가는 다른 분하고 파트너십으로 썰스쿨을 운영을 했었고요. 한 3년 차부터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송영 교수님, 이태원 교수님 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이왕이면 좀 더 이런 소셜을 필요한 분들 널리 전파하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흔쾌하게 응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강사료는 별로 구애받지 않고 뭐든 언제든 한다 그러면 몇 명이 오든 한다 이런 신조로 같이 좀 얘기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저는 소셜 전략연구소라는 그냥 소셜 관련된 송 대표님 일기업입니다. 조금 앞으로 하시죠. 화면이 죄송합니다. 그래, 인식을 못했어요. 일기업을 하고 있고 주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쪽에 사례라든가 이런 거 이제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 같은 거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 교수님 맞아요. 바로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태원입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 여건들은 비슷하게 한 5년 정도부터 이제 부지런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소셜 비즈스쿨을 새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2로 탈바꿈을 하면서 같이 좀 합류를 하게 돼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홈페이지,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사진을 이용한 미디어, 유튜브 동영상 이런 분야들을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딴 분들은 제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성함만 소개할게요. 우리 지금 그 박준수 원장님, 그 저희 비즈스쿨 관장님 이렇게 좀 입사하셨고요. 저 뒤에는 우리 그 속초에서 그 횟집하다 올라오신 우리 조건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 근자에 가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지금 그 촬영 중계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신대균 애령님 출신입니다. 군 출신이신데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지금 방송국을 하나 지금 좋은 스폰을 잡으셔가지고 방송을 좀 차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좀 서로 그 노하우를 좀 주고받으면 여기서 실제로 좀 해보셨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나중에 케이스는 좀 교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두 분이 그 메인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아까 이제 대충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셜에 대해서 아예 문의하는 아닌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특히나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그 부분의 니즈를 조금만 좀 미리 좀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막뭐 이것저것 다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꼭 좀 집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요. 예. 지금 모바일 시대니까 PC 쪽을 좀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한데 모바일 쪽 공부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모바일을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알고 있는 단어들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예. 모바일을 통한 모바일 모바일 쪽에 관심이 많고. 그 전에 이런 다른 그 실제 그 현업에서 이런 뭐 PC 쪽을 좀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는데 아까 뭐 블로그 마케팅이든 뭐든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무상의 어떤 브랜드 문제들 그냥 조금 정도 아이템을 어떤 쪽으로 테마케팅 교육 쪽. 교육 쪽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모집할 발주를 때 강의를 하세요. 제가 직접 강의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강의할 때 이제 마케팅에 연결해 주는 네, 역할들. 홈페이지에 이제 노출을 잘 네. 그러니까 키워드 방법 안 해도 네. 이제 좀 잘 뜨게 한다든가 예. 블로그 이른바 검색 상위 노출. 검색상 이 단어들이 이제 그런 정도 예. 좀 재미 좀 오셨어요? 그렇게 좀 시도해서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기계로 하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계로 사람의 힘으로 거기에 도전하는 게 쉽니다. 기계를요. 네이버 검색상에 노출되는 가장 큰 방법은요. 네이버한테 돈을 광고비를 쏘거나 아니면 기계를 동원하거나. 기계로 동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이죠.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그 네이버 쪽에서 싫어하겠네요. 싫어하지만 못 걸러내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눈치 안 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기들의 로직으로. 그것도 알려주시고. 아니요. 그런 전혀 안 가르쳐.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나중에 잡혀갑니다. 아, 불법이네 결국. 네, 그런 사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방해죄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도록. 왜냐하면 네이버가 하는 것들은 좋은 그 글과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주는 게 네이버의 뭐 정상적인 일인데 그 업무를 방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업무 방해죄로 걸리듯이. 예, 이게 네. 예. 그 지금 방송을 하시면서 네. 굳이 이 SNS를 뭐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그런 포인트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그 아프리카 방송 좀 하실 정도면 웬만큼은 사실 방송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네. 얼마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PC 세대에서 모바일 세대로 시장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PC는 보통 내부에서 스폰서 링크라든지 돈 주고 많이 해봤는데 모바일도 돈 주고 하기 전에 광고 맡기기 전에 알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에 노출시킬 수 있는 좀 개념 좀 알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몇 분들이 더 보시면 조금 더 그 니즈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넘어가지 모르겠네. 우선은 좀 시장을 아까 이제 두 분 다 모바일 쪽에 관심이 좀
하다고 하시니까 시장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회사께서 좀 계시니까 딱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SNS 시장은 거의 70% 이상, 80%까지 지금 사실상 모바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넘어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검색의 70%가 이미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요. 지금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매출은 좀 다르긴 하지만 광고 노출. 어서 오십시오. 광고 노출의 한 70% 이상도 지금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으면은 이 PC 화면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그러죠. 배너 광고에 노출이 되고, 그죠? 키워드 광고, 링크에 노출이 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이 어디서 지금 이 광고에 대한 리액션을 해오냐면 여기서 해온다는 게 있어요. 네이버 앱이 됐든 아니면 웹이 됐든 다른 앱이 됐든 게임 앱이 됐든 결국 이 어디서부터 내 광고를 치고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풀어보면 여기가 70%인지 80%.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를 똑같이 냈다, 돈을 내고 네이버에 얼마를 쐈다 하더라도 이게 노출되는 그 실제 그 디바이스는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하나를 내고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가능하면 얘한테 어떻게 노출되고 또 사람들이 이 타임라인을 스크롤하면서 보거든요. 여기는 지면이 화면 우리 PC 화면에서 넓지가 않기 때문에 사이드 광고도 없고요, 가운데 배너도 없고요. 물론 게임 같은 앱을 깔면 막 강제로 어거지로 막 밑으로 뛰고 위로 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노출되는 거고 대부분은 타임라인 속에서 노출이 되는데 그 타임라인이 지금은 태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태반이 SNS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유저들의 하루 평균 활동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SNS입니다. 그러니까 그 SNS에 내 광고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콘텐츠나 이게 노출되지 않으면 남들한테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정말 이렇게 강제로 네이버에 돈을 주고 광고를 사서라도 파워링크를 받든 스폰서링크를 걸든 그러면 어떻게든 하여튼 첫 장에 검색하면 나오기라도 했지만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지면이 좁아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환경 자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컨텐츠 노출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조금 좀 가만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왜 제가 굳이 저희 팀에서 이제 카카오스토리를 이번 과정에 그냥 조금 맛보기 형식으로 전문가 한 분을 특강으로 좀 모시기로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는 안 다르겠습니다. 기능이 좀 단순하기도 하거니와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카스는 그냥 이렇게 약간 덤으로 하셔도 특별히 어렵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있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게 접근 관점 이런 거를 첫 시간에 좀 가볍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아까 이제 광고 베이스에서 노출 베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적인 부분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겁니다. 스마트폰 4,100만 대, 4,120만 대 정확히 지금 상반기까지 무선 이용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나마 저기 프랑스, 캐나다, 북미 이런 쪽이 그나마 무선 사용량이 많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 손꼽는 나라들인데 얘네들하고 비교해도 제일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3배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쓰는 비율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 지금 사용자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국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그 휴대폰 보급 대수, 그러니까 그 가입자 남바죠. 휴대폰으로 넘버링이 모바일로 발행된 동안 5,700만 대. 인구는 4,900만밖에 안 되는. 무슨 얘기냐면 800만 이상이 지금 폰을 2개 이상 쓰고 있다니까. 어디다 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800만이나. 집에 있는 개도 없이 지워주고 있어. 그 5,700만 대의 모바일 폰 넘버링 중에서 지금 4,100만 대 이상이 스마트폰입니다. 83%. 이 정도는 뭐 전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루어지는 컨텐츠 시장의 규모만 지금 거의 한 24조 가까이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쇼핑 결제 시장만 하도 지금 5조를 넘어서 그런 단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미 모바일로 다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쇼핑 시장,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경제 규모로 치면 한 11위권, 이렇게 10위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이게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 탑5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 자체 거래. 그 어려운 그 지불 결제를 뚫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고 파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해외 쪽에 그 페이팔 계정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아마존에 가서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심플한지 혹시 그 좀 겪어보셨어요? 내가 쓰고 있는 이메일에다가 내 카드 정보 한 번만 딱 매칭을 시켜놓잖아요. 그럼 아마존 가서 쫙 하다가 이 책 사야 되겠다 그러면 원클릭 결제. 그래서 어떤 페이팔 계정 쓰세요라고 페이팔 계정 하나 놓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끝이에요. 무슨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깝니다. 무엇을 깝니다. 이 짓 하면서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 결제를 한번 들어가면요, 카드 결제를 하든 뭐라도 하나 무슨 ISP 안전 결제를 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의 한 6단계 요구, 막 10단계 요구를 하거든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지금 전자상거래 전 세계 5위를 기록하는 이상한 나라에.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 도용 그런 게 없는 남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커버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긁어내는, 그걸 걸러내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보안 개념이 반대입니다. 걔네들은 중앙집권에서 은행 같은 데서 보안을 해주는데 우리는 무책임하게 그냥 모든 각자 결제는 서버단에서 일어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걔네들은 서버 보안을 하는 거지, 개인 로컬 PC에서 보안을 시켜도 어쩌겠다. 여기다가 이게 무슨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까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프로그램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요, 이 키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정보를 캡처해 갈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액티브스 프로그램 전부가 가장 보안에 취약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액션 코드를 하나 딱 깔아버리는 순간 여기 PC, 로컬 PC에 대한 통제권 전체가 해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그 액티브스 프로그램.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보안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유는 단 하나, 우리나라 보안업체가 그렇게 해서 결탁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 10대 보안업체가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를 처음부터 2010년부터 개발하면서 그러한 구조로 모든 은행과 관공서와 어떤 공적인 먼 짓을 할 때마다 지네들 그 솔루션을 쓰도록 그렇게 이미 결탁이 되어 있는 커넥션이 있어서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커넥션. 그것까지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좀 넘어가시고요. 자, 그렇게 모바일로 지금 변화된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그 모바일로 변화된 디바이스 환경에서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왜? 내 콘텐츠가 됐든, 내가 광고가 됐든, 내 콘텐츠가 됐든, 노출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낚시를 하려면 고기가 있는 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느 물에 있는지.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15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친 SNS 트래픽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도 그 데이터예요. 2014년 3월 1월 9월까지. 보시면 색깔을 잘 보시면 되게 파란 게 대충 페이스북이나 짐작을 하시겠죠? 보면 월간 사용자 수가 100만 단위니까 공연하고 그중에 3천만이라는 얘기입니다. 3천만은 좀 안 돼요. 2,500만은 넘습니다. 한 2,700만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밑에 노란색이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2천만 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쭉 올라가서 2천만까지. 그 밑에 이거 뭘까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 밑에 밴드. 밴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500만 정도 월 누적 사용자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이 회색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인스타그램. 이거 외국 데이터 아닙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PC하고 모바일 합한 수치입니다. 코리안 클릭이라는 데서 이거 통계를 내고 있는 건데, 보시면 이름 드러나 봤나 인스타그램,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정도가 지금 작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몇 명이 썼느냐도 중요를 하지만요, 그 몇 명이 몇 시간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게 실제로 노출되는 시장 마켓 쉐어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SNS의 시장 대비는요 사용자 곱하기 사용하는 평균 시간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적이 나오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쓰는 거는 거의 얼추 뭐 2,30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2,300만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쓰는 시간에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뭐 1000분으로도 하는데 이 분 단위로 가면 굉장히 공도 커지죠.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분인가 뭐 200억 분인가 뭐 300억 분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예, 카스하고 밴드를 다 합해 놓으면 아마 겨우 페이스북하고 만났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떤 뭐 세월호 사고가 터진다든가 뭐 브라질 월드컵이 있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공동 이슈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그 뭐죠? 이 탑픽들의 그 논의되는 그 장이 페이스북 쪽이 훨씬 높아집니다. 딴 데는 오히려 하락하는 반면. 그만큼 뭐죠? 이 성격의 차이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확산 구조를 갖는다기보다는 이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거 이미 알고 있는 지인망, 친구망을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사회적 발언을 하거나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동의 어떤 화제를 조직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이쪽이 떨어집니다. 대화량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이제 작년 거였는데요. 작년은 그나마 이 페이스북이 사용자 수 면에서나 뭐 대화량 면에서나 뭐 압도적이었던 그런 추세였는데 이게 좀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아까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2,700만에 3,000만까지를 받아보고 있다가 많이 이제 하향 평준화됩니다. 어디로 평준화되냐면 2,000만 명 단위. 2,000만 명 단위로 지금 카카오 스토리하고 거의 근소하게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순위상으로 이제 카스가 1위입니다. 그리고 밴드가 의외로 많이 쫓아왔죠. 예전에 이 정도 예산에다 헤매고 있었던 건데 지금 거의 지금 수치면에서는 지금 거의 1,700만 정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이 인스타그램의 이 성장은 눈여겨서 밑에서 이렇게 있던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500만 이상이죠. 우리나라도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그 마케팅 하신다고 할 때 이 세 개, 페이스북, 카스, 밴드 말고 인스타그램은 꼭 넣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뭐 국내에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뭐 콜라가 나오고 무슨 뭐 카카오에서도 이번에 뭘 낸다고 하더라? 미니 블로그 같은 것도 하나 또 낸다고. 브런치라고 하나 또 런칭한다고 그러고 또 네이버에서도 내는 것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SNS 관해서는 이제 네 가지의 툴이 거의 시장을 이제 거의 나눌 만큼 다 나눠버리다. 중요한 거 곱하기 시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쓰는 숫자는 이미 거의 1,700만에서 2,000만으로 이미 수렴된 상태예요. 어떤 매체든 간에 페이스북이든 카카오스톡이든 밴드든 할 거 없이. 중요한 건 요걸 보셔야 돼요. 여전히 쓰는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보면 이게 지금 보면 100만이죠. 단위가 100만이면 이게 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06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09개는 억이거든요. 200억이라는 얘기예요. 200억 분, 400억 분, 600억 분인데 페이스북의 지금 그 월간 사용자 사용 시간이 곱하기 하면 800억 분이거든요. 반면에 밴드나 카스의 사용자가 지금 사용 그 시간 수가 200억 분입니다. 몇 배예요 이게? 4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거 밴드 사용자의 시간과 카스 사용자의 시간을 다 합해도 두 개를 다 합해도 페이스북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늘 그래요. 뭐 총기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무슨 메르스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그러면 페이스북 쪽으로 사람들의 대화량이 더 올라갑니다. 사회적인 지원. 사람들의 액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스템 때문에 자동적으로 퍼져나가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많지? 공적인 의견을 내세울 때는 대중을 상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 친구들만을 상대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내 목소리를 누군가 들어주길 원하니까. 내가 모르던 누군가 뭐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쏘게 되는 성격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내가 공감한 내용을 누군가한테 다 자꾸 확산시키려고 하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죠. 성격의 차이니까 보통 잘 이해하죠. 절대적으로 일단
SNS에서 내가 뭔가를 노출하고자 할 때 어느 매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가지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 내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카스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늘 카스선로도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가까운 지인들은 지인들끼리 지인방에서 놀면 당연히 수가 많아버리죠. 진짜 노출도 많아요. 내가 그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혹은 내가 필요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딱 던져보세요. 페이스북에서 반응 오는 것보다 카스에서 반응 오는 게 훨씬 많아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놀고 있다. 4배 다른 게 있대요. 보시면 20대 모바일 사용 실패입니다. 하루 평균 모바일을 이용하는 시간만 3시간 43분. 반올림 하면 4시간이잖아. 우리가 보통 활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16시간 깨어있다고 치면 안 먹는 시간 뭐하고 빼고 하지만 예, 고맙습니다. 한 88시간 정도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 4시간 정도는 계속 요것만 쳐다보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과 노는 게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거의 절반 되거든요. 다 여기서 오거든요. 이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신저 할 것 없이 사진 보내고 뭐하고 4시간 정도를 지금 벌써 얘랑 상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주로 정보를 찾을 때는 여전히 네이버 거의 80%예요. 최신 뉴스 궁금할 때 네이버 60%. 타인과 네트워킹 하고 싶을 때 80% 카카오톡입니다. 시간 때우고 싶을 때 페이스북 40%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정보 탐색하고 싶을 때 블로그를 씁니다. 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찾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수치를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뭔가 마케팅을 하겠다고 할 때 요 매체들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이용하셔야 돼요. 카카오톡이 아무리 대화량이나 시간이 적다고 해서 페이스북만 올인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고객의 풀이 고객이 노는 물이 이쪽이면 그쪽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염두에 주세요. 혹시라도 어떤 내가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좀 더 많이 노출되기를 원한다면 그 포스트들을 보는 사람들의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동영상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웃기고 기절초풍할 것들이 있어도요. 평균적으로 40분 이상을 안 봅니다. 1분 이상을 안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분짜리, 9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놓고서 이걸 좀 많이 봐주길 원하는 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차라리 10분짜리면은 10개로 그냥 쪼개서 올리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텍스트 아무리 감동 감화가 섞인 명문을 썼다 하더라도 15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림 일러스트 아무리 예쁜 그림도 17장을 만들고 있고 사진 아무리 원더풀한 사진을 보내도 10장 이상을 못 올립니다. 인포그래픽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저들이 저렇게 쓴다는 얘기는요. 내가 어떤 그 컨텐츠를 올리든 어떤 타입의 유형의 그 컨텐츠를 올리든 그 필도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유저들을 내 기준에다가 맞춰서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는 그런 약간 자기 오기입니다. 유저들이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이제 요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어떤 물건을 팔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쳐요. 혹은 그 강의 모집 과정을 공개를 하든 무슨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를 하든 자 결국은 만약 마지막에 페이를 요구하는 거 있죠. 결제하세요. 구매하세요. 라는 항목에 가면 그렇게 모바일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매 정보를 위해서 선호하는 디바이스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마트폰이 33%, PC가 62%. 뭔 얘기일까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미 검색의 70%와 광고 클릭의 70%가 모바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구매는 60%예요. 60% 이상이 PC에서 벌어지고 구매는 스마트폰은 33%만 일어나죠. 무선에서는 별자리가
그 혹시 내 신상이 무선에서 해킹당할까 봐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해킹.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검색했더라도 실제 구매하기 있는 PC에서 그거든요. 저는 우리 주 선생님도 한번 좀 해석 좀 해봐 보시죠. 거꾸로거든요. 지금 정작 이렇게 클릭이 발생하고 노출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구매하라고 그러면 반대로 일어나거든요. 스마트폰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제가 결제할 때 까다롭고 좀 불안한 심리도 있고요. 불안한 심리. PC는 휴대폰 결제로 많이 구매해 보셨어요? 불가할 때? 휴대폰 결제로 구매해 보셨어요? 저는 많이 사용 안 해봐요. 이용 요금에 그러니까 다음 달 이용 요금에 합산돼서 청구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요, 휴대폰으로 그 뭐죠? 다음 달 이용 요금에 청구하게 하는 게 가장 간편해요. 예, 자기 전화번호 하나만 넣고 엔터 쳐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무슨 뭐 PC처럼 뭘 까세요, 뭐 키보드 인증 받으세요,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전화번호 하나 딱 넣고 그 전화번호에 비밀번호 한 번만 등록하게 하거든요. 간편 휴대폰 결제라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하나만 자기가 알 수 있는 비밀번호 하나만 딱 넣고 엔터 치면 그냥 결제 끝나고요. 바로 다음 달 내 요금 전화 요금 고지서에 내가 구매한 내역이 그대로 들어오고. 금액 제한이나 또는 할부 있어요. 가능성도 다 있어요. 있어요. 금액 제한이 있긴 한데 모바일에 동영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기로 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휴대폰 결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높아요. 딴 신용카드 같은 거 결제하면 보통 3% 4% 수수료인데 얘는 그 이상 받거든요. 5%까지 받거든요. 어쨌거나 편하기는 훨씬 지금 편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PC에서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바일에만 노출시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쎄 빠지게 검색과 그 클릭은 여기서 해요. 근데 정작 돈을 지불하는 어떤 중대 상황, 중대 액션을 할 때는 PC에 가서 더 많은 정보, 한눈에 띄는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더 많은 정보를 자기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지른다는 겁니다. 그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적정한 비율로 광고를 쏘더라도 배분을 시키셔야 돼요. 모바일에 주로 노출시키다가도 마지막 결제를 요구하는 그 리타게팅 광고 같은 거 있죠. 한 번쯤 내 장바구니를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마지막 다시 한번 그 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타게팅에 해당하는 그런 광고들은 PC 쪽에다 깔아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모바일 쪽으로. 자, 그리고 정보 공유를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아까 얘기했죠. 카톡하고 페이스북이 이제 거의 비슷해요. 카톡은 여전히 좀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페이스북이 30%, 트위터도 아직 한 15% 정도 있습니다. 거의 좀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는 거의 이제 양육들 많이 좀 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요. 자, 어떤 컨텐츠를 주로 공유합니까? 재미와 유머러운 것들을 갖다 한다는 게 가장 많습니다. 공유를 한다는 거죠. 이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글이 됐든 뭐 사진이 됐든 그걸 널리 퍼뜨리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근데 두 번째가 바로 감동과 영감, 뉴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요, 거의 70~80% 이상은 어떨 때 당신은 그 남들이 올린 글을 구독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럼 거의 70%~80% 이상이 좋은 정보가 있을 때 구독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보가 있을 때 구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올려야 되는 글도 정보성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구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해해 주시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하는 브랜드를 팔로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꼭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브랜드라는 건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SNS에 왜 당신은 라이크를 하고 팔로우를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할인 및 프로모션 정보. 무슨 얘기예요? 사탕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사탕이라고 해요. 네. 사탕이라도 하나 안 주면요, 내가 거기 왜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혜택, 할인 혜택, 네. 하나 볼게요. 그리고 쿠폰, 네? 쿠폰, 네, 할인 쿠폰. 우리 하다못해 스타벅스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도장 찍어주잖아요. 10개 찍으면 한 잔 공짜로 드릴게요.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건데요.
브랜드를 굳이 구독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35%가 그겁니다. 혹시라도 당신 거를 내가 구독을 하다 보면 언제 한번 쿠폰이라도 하나 날아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뭐 내가 운영하는 페이지에 와가지고 그 무슨 그거죠? 교육 등록을 하는 분들한테는 몇 프로라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라든가, 뭐 우리 방송을 봐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노출된 무슨 광고를 통해서 여기 응답하시는 분들은 얼마라도 뭐좀 더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든가, 그 요구가 있어야지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팔로우하고 좋아요하는 그 욕구를 일정 정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기대치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모바일 아까 그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면 작년도 3월 달과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지금 일간 하루 기준 SNS 이용자 숫자 데이터를 8개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게 무슨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요. 보세요. 작년 3월 기준, 작년 11월이거든요. 카카오톡 사용자 2,700만에서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토어 여기 1,200만, 1,300만에서 정지고요. 네이버 사용자 1,500만에서 정지입니다. 이 정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요. 페이스북 딱 900만에서 1,000만에 정지했죠. 카카오 스토리 1,000만 넘어갔다가 900만 떨어져가지고 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밴드 거의 한 500~600만밖에 안 되는 지금 7~800만까지 와가지고 요거 세 가지. 이미 작년 가을을 경과하면서 대한민국 SNS는 이미 다 어떻게요? 포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지 더 이상 추가로 쓸 사람은 없어요. 성장은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떻게요? 끝난 성장 구조 속에서 그 시장으로 좀 완숙기죠. 이미 성장이 끝난 단계에서 그 시장 내에서 누가 더 많은 그 사용자와 사용 시간을 차지할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쟁탈전입니다. 쟁탈전. 이제 땅 따먹기 끝난 거예요. 그 땅 따먹기에서 이제 누가 더 많이 쓰게 할 것인가를 갖고 싸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뭐 이렇게 보면 카카오 스토리 960만, 페이스북 940만, 네이버 밴드 700만. 여기서 지금 계속 오는 거니까 보시면. 카톡을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카톡은 메신저지 SNS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따지면. 요 숫자는 크게 건드리지 마세요. 스토리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내 스토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를 드는 사진인데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일 거예요. 약 이틀 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좋아요가 무려 60만 개가 나왔고 댓글이 12,000개가 붙고 공유가 3,400개가 붙었다. 딱 이틀 만에. 그런 유명한 지하철 택배 할아버지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 국내 사용자가 아마 600만이나 됐을까 싶었던 때였는데 거의 한 3명 중에 1명은 이 사진을 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정보가 이것도 그 당시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길거리 가는 데마다 그 공부수 바꿔고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그 2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눈에 띌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체인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딱 그 공부수의 주인장 이 젊은 친구 하나가 무릎 꿇고 자기 호소문을 하나 내보냈는데 그 호소문에 딱 이틀 만에 거의 한 30만 명이 좋아요를 하고 10,000명 가까이가 공유를 해서 남겨줬다. 그리고 역시 12,000명 가까이가 지지, 응원 댓글을 붙였다. 그런 사건이 페이스북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요거는 아직도 살아있을 거예요. 제가 교재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한번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 오세린이라는 친구가 어떤 그 호소문 한 장을 보냈길래 저렇게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을 보내면서 실제로 자기 담배라고 더 갔는지 그 사연은 아마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네, 없었어요. 숨겨놓은 거 거의 같아요. 아쉬워요. 그럼 저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 사연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보면 이거는 부산경찰에서 했던 일이에요. 지난번에 한창 그 북한에서 지금 뭐 쳐들어온다 어쩐다 막 난리를 뭉쳐가는 때였죠. 어떤 친구 하나가 전쟁이 막 하면은
21세부터 43세까지는 남성 소집합니다 해가지고 기본 생필품 소지하고 소집처럼 무기 바람 이게 막 날렸거든요. 요게 딱 뜨면서 부산 경찰에서 요거 유언비어입니다라고 띄워보냈어요. 그게 20일 날 오후 9시. 그러니까 오늘 저녁 밤 9시 뉴스쯤에 이제 이게 뜬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날 아침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어떤 경찰이 어떤 그 이런 걸 믿지 마세요라고 퍼뜨리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 일반적으로 이게 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게 봤지 이거를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전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 못할 건 자꾸. 요 글에 뜨자마자 여기에 공유가 지금 125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만 6,000개 발생. 여기에 댓글이 또 거의 한 130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경찰에서 뭔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몇천 명이 좋아요를 동시에 하면서 몇백 명이 이걸 나누는 그런 구조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부산경찰 쪽에 이 지금 페이스북 망 자체가 똑같아요. 검거 그러니까 또 거의 막 3천 명이 좋아요를 하고 또 다시 몇십 명이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또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벌써 나누고 지지 댓글 보내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영은 이 기관 사례이긴 하지만 기관에서 이 SNS를 자신들의 어떤 홍보나 공보 용도로 잘 사용하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유명한 메르스 사건. 부산의 동네 의원입니다. 사하구에 있는 동네 의원 이몽선 맥과는데 요 분이 부산 메르스의 확산을 막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글을 누가 올렸냐면 부산경찰에게 올렸어. 이 부산경찰이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반응들을 좀 보니까 그날 6월 17일 날 새벽 5시 현재 좋아요만 7만 개가 없었고요. 댓글이 1,300개가 없었고 공유가 1,00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글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좀 반응을 보일까? 아까처럼 뭐 몇천 개 정도의 좋아요는 흔히 나와요. 부산경찰 페이지 가보시면. 근데 이렇게 막 몇만 개, 7만 개 막 이렇게 좋아요가 나오는 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좀 드문 케이스인데 무슨 내용이었지? 그래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부산 우리 메르스가 저기 평택에서 시작해가지고 대전 찍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부산은 좀 늦게 갔어요. 근데 부산에서 첫 메르스가 발견됐습니다라고 보도된 그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가 돼요? 삼성병원 무슨 수원의 무슨 동탄병원 팔이 달렸잖아요. 저기 가면 큰일 나게 해가지고 발길도 안 했잖아. 동네 의원, 동네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부산의 오리지널 메르스의 근원지 된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졸지에 손이 뚝 끊겨버렸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라고 부산경찰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그 상황 대처를 못했으면 부산에 얼마만큼 메르스가 더 퍼졌을지 모릅니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 그 사연이 뭐냐면 그날 아침에 그 70대 노인분이 이 병원에 와가지고 의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좀 받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 보니까 이 사람이 변형적인 메르스 증상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신당부합니다. 이 노인들한테 할아버지 조금 이상하니까요. 이 병원을 나서자마자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택시를 잡았다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줬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분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확진 받고 이분이 딱 격리 수용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만약 그 동네 이분이 그걸 정확하게 대처 방법을 안 알려줬고 그 할아버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동네 경로당 다니고 했으면 더 난리가 날 뻔했었다라는 얘기를 부산경찰이 이제 해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리지널 병원 저희 시작지가 아니라 정말 잘 대처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 데였구나라고 소문이 났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 대충 끝났으니까 이 집은 잘 될 거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경찰한테 야 도대체 이 글이 이런 정도로 공유가 일어나면 몇 명한테나 이 글이 퍼졌다는 얘기냐,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이게
새벽 5시 45분에 보고서 이제 그쪽 부장님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한테 갔어 이게. 딱 10분 만에 예. 지금 상황은 현재 속도가 이거예요라고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보세요. 몇 만입니까? 여기 보셔야 돼요. 도달 몇 명에게 도달? 300만에게 도달. 페이스북 일 사용자가 900만이에요. 하루 사용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이 글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요의에 의해서. 7만 명이 좋아요하고 댓글 1,300개가 오고 공유 1,000개가 딱 붙는 순간 공유 1,000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엄청난 겁니다. 공유 1,000개가 전파망을 잘만 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확산 구조만 딱 가지면요 바로 100만을 넘어요. 저게 무서운 거예요. 저게 SNS입니다. 이 정도 하면요